17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72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의 삼각 기둥에서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그리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에 앞서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육면체 도형을 떠올려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가 존재한다고 한 뒤 아래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에서 두 직선은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나지 않는다면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아래의 정육면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다음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경우 중에서 일치한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직선이 한 모서리를 가리킬 경우 두 직선이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두 경우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예 일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두 직선은 서로 만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평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경우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경우도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한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인 위치란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경우 서로 연장하여도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관계 또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관계 같은 경우 꼬인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 또는 평행한 이 경우의 경우 이 두 직선이 이 평면이라는 한 평면에 존재하고 이 평면이라는 한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한 평면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경우 한 점에서 만나고 이때 두 모서리는 모두 윗면이라는 한 평면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평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경우 서로 평행하고 있으며 앞면이라는 동일한 평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꼬인 위치에 있을 경우, 즉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경우 이 평면도 이 직선을 포함하지 않고 이 평면도 이 직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72번 문제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삼각 기둥의 모서리 중 A, B와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A, B 모서리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마지막으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각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바로 DE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E의 경우 AB와 만나지도 않고
다음에 동일한 뒷평면에 포함되기 때문에 AB와 DE가 서로 평행한 모서리의 관계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선분 AC나 BC의 경우 한 점에서 각각 만나게 되고 B의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나고 AD의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나며 CF의 경우는 평행한 관계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꼬인 관계에 있고 EF의 경우도 꼬인 관계에 있으며 DF의 경우도 꼬인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한 모서리는 DE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AB와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선분 AB와 이루는 각도가 90도여야 하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바로 직선 AD와 직선 BE 그리고 직선 BC 그리고 직선 AC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직선 모서리 AC의 경우 문제에서 이 각이 90도라고 주었습니다. 따라서 직선 AC의 경우 AB와 이루는 각도도 90도이고 한 점 A에서 만나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 선분 BC의 경우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선 AD의 경우 이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며 90도로 만나며 한 점 A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직선 AD 역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선 BE의 경우도 이 각 ABE의 크기가 90도이고 한 점 B에서 만나기 때문에 수직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모서리 중에서 만나는 직선을 제거하고 평행한 직선을 제거해보면 됩니다. 즉, 꼬인 위치를 이루는 모서리는 만나지도 않아야 하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모든 모서리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뒤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와 그리고 평행한 모서리를 지워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이나 문제를 풀 때에도 다음과 같이 꼬인 위치를 찾으면 편리합니다. 우선 전체 모서리를 연필이나 색이 있는 볼펜 등으로 표시한 뒤 만나는 직선을 지우고 평행한 직선을 지우면 됩니다. 우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BE의 경우 B라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워야 합니다. 이어서 직선 AC의 경우도 한 점 A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워야 하고 직선 BC의 경우에도 한 점 B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워야 합니다. 또한 직선 AD의 경우에도 한 점 A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워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만나는 직선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어서 평행한 직선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의 값을 찾으면서 평행한 직선이 DE가 존재한다고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직선 DE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세 직선 CF와 직선 DF, 직선 EF 세 개는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꼬인 위치를 찾을 때에는 이처럼 모든 직선에서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지워나가면 쉽습니다. 따라서 평행한 직선이 한 개이므로 A는 1,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이므로 B는 3, 마지막으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가 3개이므로 C는 3이 됩니다.
정답의 A, B, C 합을 구하면 7이 됩니다.